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2% 부근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흐름에서 종가는 마이너스 0.43%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하다 언지를 드렸는데 주가는 다시 미궁 속으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상승도 하락도 아닌 애매하게 좀 마감이 되면서 내일까지 추세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일은 상승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까 합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운영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정보방에서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는데 계속 무료다 보니 유안타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텔레그램 정보망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추천 종목 공유, 그리고 매수가 되면 관리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상당히 오늘 까다로운 흐름이었고 회복장을 맞았으나 그닥 매력도는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조언을 받고 도움드릴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언론에서 나온 뉴스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뉴스도 있었고 좋지 않은 뉴스도 존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연합 불가리아 벨레네 원전 지원 방안 추진, 한수원이 수주를 노렸던 불가리아 벨레네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다시 부활했다. 유럽연합 측에서 지원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불가리아가 벨레네 원전 사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기꺼이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석탄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약속한다. 벨레네 원전 프로젝트는 1000메가와트급 원자로 2기로 구성된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00억 유로로 약 13조 7,600억 원 규모다. 한수원은 지난 2019년 러시아 로사톰, 중국 등과 함께 이 사업의 예비 사업자에 선정이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최종 사업자 선정이 지연돼 왔다. 불가리아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국가 총 전력 소비의 40%를 생산하는 4개의 석탄 화력소를 폐쇄할 방침, 현재 코줄루두이 원전 2기가 운영되고 있다. 불가리아 전체 전력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며 각각 2027년, 2029년 설계 수명이 끝난다. 이어서 프랑스 원자로 6기 건설을 고려한다. 원자로 추가 건설을 프랑스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럽 에너지난 심화로 가스 가격이 폭등한 것에 염두를 둔 정책으로 풀이된다. 임기 초기 프랑스의 원전 의존도를 오는 2035년까지 50%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유럽 에너지난이 심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이번 에너지난은 우리가 친환경 전환을 위해 원전을 선택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좋지 않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 주가 하락세 배경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소식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일본 측 결정이 주변 국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이 일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우리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을 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로 분리를 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뭐 이런 기사들이 하나하나 나왔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또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 오늘 나왔던 좋은 기사 내용도 주중에게 큰 메리트가 당장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가스라던가 석탄, 원유 가격 등이 폭등하면서 세계 정부들이 탄소 중립까지 실현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제는 모두 다 아는 소식이죠. 이미 주가는 3일 동안 23% 가까이 올렸던 재료 그리고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 아는 뉴스들이 나오고 새로운 내용은 크게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오늘 나왔었던 불가리아라던가 프랑스 내용들이 새로울 수는 있어도 유럽에서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한다라는 부분을 모토로 연장성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내용 자체적으로만 봐도 사실 원전 지원에 대한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원전 건설을 고려한다. 아직은 결정된 게 없는 정도의 이런 기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 저는 생각을 하지만 주가를 이런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한수원이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했다. 또는 주중이 미국 협력사들과 수주가 더 실질적인 기사들도 같이 플러스돼서 나와줘야 좀 수급이나 주가를 움직이는데 더 가능성이 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일본 원전 오염수 방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소식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까지 좀 나와 주었는데 두산중공업을 제목에 이렇게 쓰면서 마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수가 되면 주중이 안 좋은 영향을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고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에게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이렇게 끼칠 건 분명한데 굳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 억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오늘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아쉬움과 욕심이 이런 생각들도 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들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당연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팩트고 이제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0.43%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 2%까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저점은 다시 마이너스 2%까지 크게 변동성을 좀 보여주기도 했죠. 막판 종가 관리가 되면서 금일 시가 대비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마감이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막판에 이런 흐름은 다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기술이라던가 한전산업 그리고 한전 KPS 등등 전력 관련 이런 주들은 원자력 수요의 기대로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또한 오늘 대북주가 올라가면서 전선 또 전력 관련주들이 따라가기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두중 이번에 상승 흐름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수주가 임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실체가 나와야 급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아닌 더 확고해지면
충분히 여기 있는 종목들보다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처럼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을 체크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초반에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금세 또 미사일 이슈도 있었고 상승폭을 잡아먹었죠. 그러면서 2시 이후까지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또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을 이어가긴 했었죠. 원달러 환율이 1180원까지 깨지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의 상승과 외국인 순매수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시장 지수 자체는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좋지 않아서 많이 흔들렸는데 막판에 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반등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1460억까지 매수세를 늘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700억까지도 빠졌지만 종가 100억대까지 순매도를 낮춘 방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환율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외인들이 다시 국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만 놓고 보면 주가를 왜 올리지 못했지,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외인이 오늘 95,000주 순매수, 그리고 기간이 11만 주 순매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개인은 15만 주가량 또 이탈이 되었습니다.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36,000주 이렇게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고, 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오전 중에 외인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만 주까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는 플러스 30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2%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으나 기관은 매도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프로그램 매매는 확연히 종가상 좀 줄어든 모습이고, 더 빠질 수 있는 주가를 막판 기관들이 또 힘을 내주면서 끌어올렸던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외국계 창구, 뭐 JP모건이라던가 뭐 골드만삭스 등등등 큰 손들의 유입과 이탈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상대적으로 외인의 순매수가 95,000주로 좀 줄었습니다. 주가도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거나 움직임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역시나 외인들 노름에 주가가 많이 휘둘리는 이런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주었죠. 공매 비율 같은 경우는 4.6%대, 뭐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수량과 대금도 일부 줄어든 모습입니다. 아직은 급등이 나오기 전 12일 이전 상황 비슷한 비율대와 비교를 해봐도 뭐 14만 주, 뭐 20만 주, 현재 40만 주까지 수량이 나온 상황이면 뭐 차이는 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점차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수량 같은 경우는 뭐 한 15만에서 한 20만 주까지는 좀 내려가야 정상적으로 체킹을 할 수가 있겠죠. 대차 잔고 금액은 소폭 감소, 잔고 수량은 소폭 증가, 아직도 위험도는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거래량이 다시 1000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890만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뭐 이때와 같은 상승 흐름을 지금 상황에서 기대한 건 아니겠지만, 이때와 조금 다른 건 상승 중간중간에 대량의 음봉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나와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3일 동안 2천만이 넘는 이런 거래량을 보여준 이후에 또 음봉의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무조건 이때와 동일하게 가야만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저때와 지금의 상황은 또 확연하게 다른 부분은 있죠. 원전이 살아날 만한 기대감이 없었던 이런 흐름에서 미국과 협력으로 다시 활로를 찾았다, 개척을 했다, 이런 첫 번째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이런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죠. 미국과 원전 협력으로 인해서 원전 수출 이슈가 다시 재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재부각이 된 상황이라 다르긴 합니다. 이때처럼 상황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더 크게 동반이 되어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호재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거래량이 크게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주가상 23,000원 턱걸이를 하면서 지켜줬는데, 어제와 오늘 조정이 2% 가까이 나온 모습으로 자 하방세를 이어간다면 또한 상승폭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빠지는 건 자칫 분위기를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일은 24,000원을 대도전하는 이런 흐름이 조금이라도 좀 나와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뚫지 못하더라도 23,000원대에는 주가가 머무는 상황을 이어가면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방향성을 다시 상방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도저히 혼자서 이 종목은 대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익 나는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만 사용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